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 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울산 고래고기 김기현씨 다들 아시죠? 김기현씨가 계속해서 지금 민주 진영을 헐뜯고 비난하고 언론이 이걸 또 신나게 보도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저격법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막말을 또 내뱉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이번 법안은 윤석열만 저격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김기현 씨가 초등학생 수준의 법안이라 코멘트하기도 창피하다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수많은 집단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윤석열만을 겨냥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는 좀 방지하자 이런 차원인 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꼬투리 잡고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야말로 굉장히 수준 낮은 행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 저격법, 윤석열 표적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본인은 누가 봐도 윤석열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난질 수준의 엉터리 법안이라 하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식으로 비아냥대고 있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기현 씨, 계속해서 그냥 문재인 정부 헐뜯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깎아내리고 윤석열 씨 옹호하고 그런 장난질 수준의 의정활동 말고 본인이 보여준 건 뭡니까? 울산시장으로 있을 때 김사면 씨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장난질 수준의 시정에 대해서 비판받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얘기 듣는 거죠. 네티즌들 또한 고래고기, 울산 투기, 김기현 검색하면 검찰과 어떤 관계인지는 다들 알 거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실제로 뉴스타파에서 자세하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제가 몇 달 전에 영상을 통해서 울산 사건 시리즈로 다룬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김기현 씨가 어떤 만행들을 저질러 왔고 지금 윤석열 패거리들이 청와대 하명 수사라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여왔는지 말이죠. 30억 이명 계약서의 실체, 김기현의 비리 은폐 의혹, 진실을 규명하는 목소리들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었습니다. 특히 고래고기 환부 사건, 이 문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극에 치닫기도 했었고요. 이걸 덮으려고 윤석열 패거리들이 얼마나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지는 제 지난 영상을 쭉 챙겨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황운하 의원이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라는 책을 직접 내기도 했었죠. 김기현 씨 지금 본인의 주제 파악을 먼저 하시고 유치한에 만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 출범하면 당신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임덕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승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사저 경호동만 62억, 국민은 공공임대 살라고 아주 악의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을 깎아내리면서 대통령까지 깎아내리고 전혀 연결할 수 없는 지점까지 연결짓고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고요.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자신의 무능과 삐뚤어진 오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 버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아주 싼 가격에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서 1인 가구들 머물 수 있게 한 거에 대해서 언론을 비롯해서 호텔 거지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게 돈 많은 게 자랑입니까? 절박한 소득 3, 4분위 얘기하고 있고 뭐 주거복지 해결하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당신들이 그렇게 복지 문제에 관심 많았습니까? 오로지 성장, 그 안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상위 1%, 거기선 또 0.1%로 들어가게 하려는 게 본인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선거철만 되면은 혹은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비난할 때는 복지 타령하고 뭐 소수자 약자 얘기하고 인권, 정의, 공정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본인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유승민 씨, 자꾸 그렇게 악의적인 정치하지 마세요.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있죠. 대통령도 임대주택 살라고? 예전엔 경호동 없었나? 그럼 그동안 대통령들 다 임대주택 살았나?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아방궁이라 욕하던 딱 그 수준이네.
네티즌들은 한마디로 더 이상 저런 얄팍한 정치적 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어차피 저들을 옹호할 사람들은 계속 뭘 하더라도 지지를 하겠죠. 이에 오죽하면 박용진 의원까지도 그곳에 사람이 산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했던 정책이고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왜곡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씨가 이렇게 국민을 낙인 찍고 상처를 주는 발언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보더라도 얼마나 유승민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유승민 씨 과거에 안종범과의 문자 말 다 했죠. 이거야말로 인사청탁 아닙니까? 한번 챙겨봐 주소. 자꾸 그렇게 어설프게 복지 타령하지 마시고요. 선거철이나 문재인 대통령 막 비난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그렇게 시민들 생각하는 척 하지 마세요. 뒤에선 대놓고 저런 짓들 하고 있으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서민들 위하는 척 그러는 거 진짜 보기 안 좋습니다. 안철수 씨 또한 분위기 파악 못하고 퇴임 후 795평 사저, 국민은 내 집 마련 무너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씨, 다른 거 다 떠나서 당신은 재산이 얼마죠? 그 재산이 많다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시민들을 위해서 뭘 했죠 도대체? 그냥 달리기 조용히 하면서 살고 어설프게 시민들 위하는 척 쇼하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당신 욕할 생각도 없고요. 솔직히 보는 것 자체로도 이미 구태 정치의 표상이 돼서 새정치, 혁신 얘기하는 거 제가 다 나쁘끄럽습니다. 이에 청와대에서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핵심을 요약해보면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하는 걸 두고 참 좋은 조건에 공공주택에 살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입장을 밝힌 주민도 있었고 특히 사람이 사는 곳인데 저렇게 과거의 낙인 속으로 밀어넣어서 상처를 주려 하는 이유가 뭐냐? 입주민들을 굉장히 상처받게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약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고요. 공수처도 그렇고 저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유승민, 안철수 이들이 지금 대통령 때리기를 목적으로 한 발언인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팩트를 밝히고 갈 게 있다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대통령 사저 795평 운운하지만 대부분은 경호와 관련한 시설 및 부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호 업무 자체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둘째로 사저 관련 예산 62억 원, 금액은 맞지만 부풀려진 거라는 겁니다. 의경의 단계적 폐지 제도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곽 경비 업무가 경찰청에서 경호처로 이관됐다는 거죠. 이건 MB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경호처 방호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해진 거고 당연히 예산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전에는 경찰 예산으로 포함됐을 방호 직원용 예산 29억이 포함이 된 거고 경호처 요원의 업무시설용 예산만 따져보면 33억이라는 겁니다. MB 때는 59억이었죠. 그때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주 뻔뻔히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저들이 부풀리려고 안간힘을 써도 MB 59억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적은 금액인 거죠. 그래서 자꾸 저렇게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죠. 자꾸 저렇게 반문재인 연대다 뭐다 막 저런 짓을 한다고 시민들이 당신들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대안도 제대로 내지도 못하면서 욕하는 거 누가 못해요. 저도 앉아가지고 유튜브만으로 국민의힘 욕하고 뉴미디어 신경 써야 된다 하고 일베 문제 심각하다 하고 무수진벌 떠나서 가만히 앉아서 얘기한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제가 또 합리적인 척 하려고 문재인 정부도 가끔씩 비난하고 이러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거는 개인을 위한 거죠. 실제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단순히 구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대안을 제시해야죠. 이렇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유승민, 안철수, 오로지 대통령 욕심밖에 없는 이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이런 유승민, 안철수 씨의 만행에 대해서 불문곡직 문재인 조직위의 후가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저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맹 비난하는 저런 행태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실제로 저렇게 아방궁 타령하면서 얼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흔들어댔습니까? 원희룡 씨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갈라치기 하려고 저렇게 감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비판 일색입니다. 저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살아계실 적엔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저렇게 감히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당에선 코로나19 확진자 최대치가 됐는데 어떻게 책임 회피해야 할지 궁금하다는데 어제는 950명, 오늘은 이제 1000명을 넘었죠. 그래서 당장 무능한 컨트롤 타워를 교체하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들 목표가 정권 비난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본인들은 그저 정권 비난에 앞장서가지고 국민들 분열시켜 놓으면 좋으십니까? 힘을 합쳐서 방역을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든 그냥 이런 걸 이용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영원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진짜 엄청난 놈들이다. 국민들 고통을 어떻게 그렇게 정쟁거리로 써먹을까? 그거 궁리하고 있나? 뭘 하든 반대, 뭘 하든 비난. 오죽하면 본인들이 올린 법안에도 습관적으로 반대를 누르기도 하죠. 코로나 창궐하니 수구 세력 신났다고 하네. 이런 상황에 이걸 정쟁 수단으로 삼다니 진짜 싫다. 이런 반응들이 왜 이어지고 있는지 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텐 전할 필요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도 끝까지 목소리 내고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주역이 될 청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유튜브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다양한 기획하고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런 사람들이 집권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